네, 내일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한국 시리즈 3차전이 열립니다. 1, 2차전 모두 승리를 따낸 기아는 이 기세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각오이고 삼성은 안방 대구에서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편 야구 대표팀이 프리미어 12를 앞두고 첫 훈련에 나섰는데요. 민운기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프로야구 사상 최초의 가을 야구 서스펜디드 게임 선언으로 어제 광주에서 기아와 삼성이 두 경기를 치렀는데 네네. 기아가 하루에만 2승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일단 삼성은 작전 수행이나 집중력 이런 부분이 약간 흔들린 모습을 보인 반면에 네. 기아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집요한 공격력으로 두 경기를 모두 잡았는데요. 삼성이 1차전 리드한 가운데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산된 반면에 기아는 필요할 때 상대 실책에 편승해서 경기도 뒤집고 또 계속 집중타를 치면서 1차전을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리고 2차전 역시 초반에 삼성의 선발 또 수비가 조금 흔들리는 사이에 기아가 1회에만 무려 5안타를 그러니까요. 퍼부으면서 초반에 기세를 잡아냈습니다. 예. 삼성 팬들은 상당히 좀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전 경기가 네. 삼성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찬스 때였는데 이때 이제 경기가 멈추면서 이럴 거면 아예 이제 경기를 시작하지 말았어야 됐다. 좀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삼성 팬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면이 있긴 합니다. 일단 원태인 선수가 굉장한 호투를 하고 있었고 네. 1대0의 리드 잡고 있었고 또 노아웃의 1, 2루 굉장히 좋은 호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빗주기가 계속 굵어지면서 결국 경기가 중단이 되고 말았는데 그래서 그 좋은 흐름이 끊긴 거죠. 그렇죠. 그런데 크게 놓고 보면 사실 한국 프로야구의 가장 큰 잔치였고 아주 준비를 또 많이 했고 이미 그 상황에 관중들이 모두 입장을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기예보도 그렇게 심할이라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강행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경기가 서스펜디드 게임 최초로 이루어지면서 뒤로 미뤄졌고 네. 삼성 팬들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전개였습니다. 예. 역대 한국 시리즈에서 1, 2차전을 모두 승리한 20번의 사례 중에서 최종 우승까지 달성한 게 18차례입니다. 이거 네. 이제 확률로 보면은 90%가 넘는 건데 네. 일단 기아가 상당히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초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기아가 약간 앞선다는 평가도 있었는데 네. 7전 4선승제 이 단기전이기 때문에 지금 2승을 선점하면서 굉장히 유리해졌죠. 그러니까 즉 남은 5경기에서 기아는 2승을 거두면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거고요. 네. 반면 삼성은 5경기 중에 기아를 상대로 4승을 해야지만 우승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확률적으로 상당히 힘든 건 맞습니다. 네. 확률적으로 상당히 힘든 건 맞습니다만 네. 앞서 이제 20번의 사례 중에서 우승까지 연결된 게 18차례고 네. 나머지 2차례 중에 한 번의 그 사례가 바로 삼성이 이뤘던 거 아닙니까? 네네. 2013년 그러니까요. 대역전극을 한번 펼친 적이 있죠. 네네. 네, 이제는 야구뿐 아니라 삶에서도 최고 명언이 된 이야기가 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 말은 누군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요기 베라라는 메이저리그의 명포수 출신이 남기신 말인데 실제로 스포츠 야구에서는 리버스 스윕이라고 해서 3연패 후에 4연승으로 시리즈를 뒤집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내일부터 열리는 3, 4차전 대구에서 특히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고 극적인 경기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그때 상황이 더 좀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3차전을 승리한 뒤에 4차전을 내줬거든요. 사실 여기서 이제 3승 1패, 그러니까 1승 3패의 상황이 되는 건데 네. 거기서 연달아 3경기를 잡았다는 게 네. 글쎄요. 삼성이 다시 한번 이번에도 그런 어떤 정말 역전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삼성 팬들은 또 이렇게 기대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야구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고 아까 저희도 잠깐 얘기 나눴지만 이 기세 싸움이라는 게 한순간에 기세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이제 내일 경기를 펼쳐봐야 되는데요. 확률적으로는 기아 우세, 하지만 삼성도 희망은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예. 야구 경기를 보면은 참 그 기세라는 거, 그 흐름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기세를 살려서 기아는 이제 마침표를 찍겠다. 대구에서 이런 각오일 거고 삼성은 이제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겠다 이런 각오일 텐데 네. 양 팀 어떤 전략을 세우고 나올까요? 기아 같은 경우는 큰 변화 없이 그대로 밀어붙일 겁니다.
잘 되고 있을 때는 굳이 바꿀 이유가 없거든요. 네. 이제 문제는 관건은 이제 삼성인데 네. 삼성은 일부 뭐 타순 변화라든가 포지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모색을 하고 있을 텐데요. 간판 타자인 구자욱 선수가 부상으로 부상이요. 지금 네. 뛰지 못하는 게 굉장히 큰 손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베테랑 박병호라든가 또 강민호 이런 힘 있는 중심 타자들 이 뭐 타순 변화들이나 여러 가지를 모색을 하면서 이 선수들이 결국은 살아나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지금 해설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삼성이 2차전에서도 상당히 잔루가 많았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어떤 투수, 그러니까 방어보다는 공격이 좀 더 반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삼성은 사실 공격력의 팀이죠. 네. 올 시즌 뭐 리그에서 가장 많은 홈런을 쳤고 그러니까요. 또 대구 삼성 라이온스 파크이 홈런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구장인데다가 LG와의 플레이오프 1, 2차전에서도 20득점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삼성이 반등하려면 3, 4차전은 반드시 다득점하면서 승부를 네. 걸어야 되겠죠. 예. 그런가 하면 3차전은 외국인 투수 맞대결로 시작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기아가 3차전 선발로 좌완 라우어 선수를 내세우는데 이 라우어 선수에게는 이 삼성전이 글쎄 이 KBO 데뷔전에서 네. 상당히 좀 뼈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상당히 서력을 좀 다짐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큰 기대를 안고 뒤늦게 8월에 KBO 리그에 합류했던 라우어인데요. 네. 그런데 데뷔전에서 삼성을 만나서 얘기하신 대로 좀 고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라우어가 이제 점점 안착하면서 좋은 피칭의 내용을 보여주기도 했고 네. 또 큰 경기에 강할 수 있는 그런 경험치 이런 거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아마 1, 2차전을 광주에서 보면서 삼성에 대한 타자들에 대한 분석도 꽤 했을 테니까 네. 뭐 호투를 뭐 당연히 기아 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삼성은 레이스가 선발로 나서는데 네. 플레이오프에서 2승을 거두면서 MVP를 차지했었기 때문에 네. 이번 역시도 호투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레이스는 뭐 팔색조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구종을 또 제구도 좋으면서 싸울 줄 아는 그런 투수고 2승을 LG 상대로 거두면서 한국 시리즈 행에 아주 견인차 역할을 해줬거든요. 네네. 그런데 정규 시즌에 기아 만나서 굉장히 2패하면서 고전한 또 그런 기록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컨디션이 상당히 레이스가 좋기 때문에 내일도 당연히 뭐 호투를 하리라고 이제 기대를 걸게 하는데 네. 단 한 가지 두 투수가 모두 굉장히 뜬 공이 많은 투수입니다. 그래서 두 팀의 장타력을 어떻게 저지할 수 있느냐 네. 이 부분도 내일 관전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내일 경기에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일은 글쎄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구자욱 선수가 계속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너무 상징적으로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뭐 주장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큰 선수인데 과연 홈구장에서 구자욱 선수가 한 번이라도 혹은 스타팅에 나올 수 사실 있느냐. 1, 2차전에서도 뭐 대타로 나온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있긴 했었잖아요. 1차전에서도 준비하는 모습도 나오긴 예, 했는데 그러니까요. 내부적으로는 취재를 해본 결과는 쉽지는 않다. 그런데 이제 워낙 마지막 무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급할 때는 대타 정도 나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구자욱 선수의 출전 여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가을 야구 인기가 커지면서 표 구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정가보다 4-5배 이상 비싸게 되파는 네.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정말 반드시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근절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프로야구가 올 시즌 처음으로 뭐 프로스포츠 사상 최초로 1,000만 관중을 넘었죠. 돌파를 했고 정말 많은 팬들이 늘어나셨고 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입장권 구하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뭐 안표상들이 소위 뭐 매크로라든가 이런 것을 악용을 하면서 표를 쓸어가고 그리고 훨씬 비싼 가격에 팔고 결국은 고스란히 팬들이 다 피해를 보시는 거거든요. 가고 싶은 경기가 표를 못 구해서 못 가고 아니면 정가에 뭐 몇 배 돈을 주고 억지로라도 가게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KBO 또 당국 또 팬들까지 다 힘을 합쳐서 좀 반드시 근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 프리미어 12 왕좌 탈환을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훈련을 시작했는데 네. 뭐 훈련 명단을 보니까 젊은 선수들도 상당히 눈에 띄고요. 근데 네, 이제 맞습니다. 류중일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제 확실한 팀 내 에이스, 그러니까 선발 투수를 좀 고민하고 있다. 네. 그리고 중심 타선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실 야구 국가대표의 기조가 지난 아시안 게임부터 젊은 선수들 위주로 미래를 키우는 쪽으로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네, 예. 이번 프리미어 12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WBC도 그렇고 또 2028년 LA 올림픽에는 야구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젊은 선수들을 키워내야 되는 건 분명한데 네. 이번 아시안 게임에는 이번 그 프리미어 12에는 작년 아시안 게임 에이스였던 문동주 또 4번 타자를 맡았던 노시환 또 류징일 감독이 그 주장으로 점 찍었던 구자욱 또 좌완 에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손주영 이런 좋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모두 빠지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류 감독이 뭐 고민이 커지실 텐데 하지만 그 정말 KBO 리그의 영건들 좋은 선수들이 또 많이 집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가 경쟁력도 있으면서 또 좋은 경험을 쌓는 대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지금 기아와 삼성 같은 경우는 한국 시리즈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제 11명의 선수는 이제 이 한국 시리즈가 끝난 뒤에 합류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죠. 만약에 이 시즌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되면은 이 선수들이 합류가 늦어지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 프리미어 12 준비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이제 지적이 나오긴 있긴 한데요. 네네. 사실 한국 시리즈를 치르면서 이 선수들이 계속 훈련도 하고 경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개개인적으로는 대회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물론 야구라는 것이 함께 모여서 같이 훈련하고 팀 스포츠가 중요하긴 한데 이 선수들은 과거에 뭐 청소년 대표라든가 대표팀에서 같이 뛰기도 했고 뭐 한 팀이었을 때도 있고 서로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지금 그러니까 실전을 계속해서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면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실전 감각은 굉장히 갈고 닦아서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네. 예. 자, 우리 야구 대표팀 다음 달 1일부터 이틀간 쿠바 대표팀과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르고 이제 13일부터 대만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상대를 보니까요. 대만, 쿠바, 일본, 도미니카 공화국, 호주 이 순서대로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가장 강한 상대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상대는 어느 나라일까요? 뭐 역시 현재 랭킹 1위이고 또 2연패를 노리고 있는 일본이 가장 강하죠. 뭐 전력이 워낙 좋은 팀이고요. 그리고 도미니칸 공화국은 메이저리그에 가장 많은 외국 선수를 보내는 늘 강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팀도 뭐 당연히 무시할 수 없는 데다가 쿠바는 우리가 알다시피 늘 예전보다는 아니지만 전통의 강호. 그리고 이번에 호주와 대만이 호주는 특히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대거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굉장히 껄끄러워요. 류진일 감독의 말대로 쉬운 팀 하나 없다. 그러게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해설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네. 쉬운 팀이 하나도 없다. 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야구 대표팀이 2015년에 초대 우승을 했고 네. 2019년 대회에서 준우승을 달성을 했었잖아요. 네. 이제 올해 이제 9년 만에 다시 이 우승 탈환을 노리는 건데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일단은 11월 13일부터 대만에서 열리는 예선 네. 풀리그에서 6팀 중에 2위에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 이제 과제가 되겠고요. 어떻게든지 2위 안에 들게 되면 나머지 도쿄돔에서 열리는 그 4강 프리미어 슈퍼리그에서는 해볼만 하거든요. 네. 근데 예선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우리 팀에 좋은 젊은 타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투수진에는 외국 그 타자들에게 익숙지 않은 그런 변칙적인 또 투수진도 많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우리 젊은 선수들의 패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젊은 선수들의 패기를 기대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민은기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